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요. 자, 15페이지의 중간입니다. 중간. 네. 중간에 9번에, 양갈로 9번에 주택의 단지 나오죠. 네, 주택의 단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단지인데, 우리가 주택의 단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지 안이, 자, 여러분들 있죠? 주택의 단지는 뭐만 있냐면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뭐도 있고, 주택도 있고, 또요, 부대시설도 있고, 복리시설도 있습니다. 단지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요, 단지 안에는 하나가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을 끼고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천이 흘러가. 하천이 흘러가는데 하천을 끼고 이런 식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전부 다 하천이 흘러간다든지 이 부분 있죠? 산이죠? 공원이죠, 공원? 공원인데 요게 단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이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주택도 아니고 부대시설도 아니고 복리시설도 아니고 누구 거 이거? 산은 누구 겁니까? 왜 도시군 계획시설이 보통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되겠죠? 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는 이렇게 4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주택, 부대, 복리,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면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하는 요 간선시설. 단지 밖에 기관시설이 있잖아요. 단지 안에도 기관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있죠. 요걸 연결하는 것이 간선이라 그랬어요. 간선. 그럼 이 간선시설을, 자,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는 뒤에 나오나? 미리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 간선시설을요, 원래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업주체가 합니다. 예, 원래 이 간선시설은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건설회사가 주택하고 부대 봉시설을 설치할 때에 사업주체가 간선시설도 도로 상하수도 같이 자기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설치가 원칙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일정한 규모가 넘으면은 예외적으로 설치 의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설치를 별도의 설치 의무자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예외적인 규모는 주택을 건설할 때는 몇 호 이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도로 상하수도 이렇게 주로 이제 진입 여기 만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진입도로를 말한 거잖아요.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 이렇게 연결 다 돼 있죠. 통신시설, 가스시설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중간에 있는 연결하는 거니까 이런 간선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건설회사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 건설회사란 말입니다. 건설회사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 일정한 규모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주택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주택 건설은 몇 개냐면 100호 이상, 100개. 이거 아시죠? 100호 이상이고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이죠. 여러분들 16,500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5,000평.
5,000평 있죠. 5,000평을 3.3으로 약 곱하게 되면은요, 16,500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5,000평 정도 규모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지는 5,000평 정도로 규모로서 조성을 하고, 주택은 100호 이상인데, 이제 리모델링의 증가 세대수가 100세대가 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100세대 증가되는 리모델링. 자,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럼 이런 규모로서 많이 건설한다는 거지. 많이 건설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의무자가 따로 해준다는 겁니다. 규모가. 건설회사가, 이 사업주체,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가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공짜로 설치해 줍니다. 공짜로. 그럼 공짜로 설치할 때에 도로 상하수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줘. 그죠? 근데 그 비용이 얼마까지? 50% 범위 안에서 국가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부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요거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우편함, 우체통 나오잖아요. 우편함은 국가가 다 해줘야 된다. 예, 얼마 안 되지만은 통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편함이 막 이게 양식이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전국적으로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술집에 저도 잘 안 갑니다만은 지금은 옛날에 갔을 때 10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술집에 보통 가면은요 기본 먹잖아요. 그게 맥주 2병에 안주 하나.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서비스가 안 나와요. 술집에. 그럼 양주 한 2병 정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름 같으면 화채 큰 거 있죠. 그럼 막 서비스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많이 설치를 하면은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건설회사가 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요. 그죠? 아니, 건설회사가 주택 짓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많이 지을 때, 1000세대, 10,000세대 짓는단 말이죠? 그럼 많이 지을 때니까 부담이 되는데, 거기서 뭐, 도로 다 이게 진입되는 도로도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돼. 진입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자기들이 다 연결해야 되고, 자기는 안에는 단지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원래. 단지 안에만 하면 되는데, 기관시설하고 연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해라 이거지. 예,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술집에 가면은 많이 먹어야만이 서비스가 나오죠. 예, 많이 하면은 할수록 서비스가 있다는, 서비스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공짜. 건설회사가 안 해도 돼. 그죠? 건설회사가 이걸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이제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안에 알아서 할게, 안에 것만 할 테니까 기관시설, 간선시설도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 공사가 다 끝났단 말이야. 다 끝났는데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예? 가스가 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검사 때까지는 준공검사, 사용검사 때까지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되거든. 이게 간선시설도. 그죠? 근데 사용검사 때까지 이 사람들 설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건설회사가, 답답한 사람이 돈을 먼저 내죠. 건설회사가 먼저 상환을 하고 그 설치를 하고, 상환이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건설회사가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다 설치하고 나중에 그 비용 상환을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치 의무자가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그죠? 예, 사용검사 일까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규모를 기억해야 됩니다. 100호나 100세대 이상, 16,500 이상일 때만 건설회사들이 안 해도 된다. 그건 누가 한다고요? 예, 이런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다. 설치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짜로 설치해 주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단지는 이제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구.
공구는 공사 구간의 준말입니다. 자, 이기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600세대가 넘어 600세대가 이상이 될 때는요, 요거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시행. 분할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죠? 600이죠. 600세대가 넘어야 분할할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너무 큰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예, 이게 만약에 분양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규모가 큰 거는. 만약에 2000세대 짓는데 만약에 뭐 2000세대를 다 한꺼번에 다 지어버려서, 그죠? 그럼 위험이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먼저 짓고 먼저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이 하면 잘 되는 거 봐가지고 1단지 만들고 2단지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600세대 넘을 때 분할 시행 가능하다는 거지. 그럴 때 공사 구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1공구. 자, 최초의 공구 1공구입니다.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공구라는 거는 공사 구간의 주말이란 말이죠. 이럴 때 적어도 하나의 공구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네. 다 300세대가 넘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구의 세대수는 300세대가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구와 공구는 경계를 어느 정도 둬야 됩니다. 요 경계 폭은 얼마다? 6m 이상의 경계를 두게 된다. 경계. 예, 6m 이상을 두는 이유는요, 이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럼 이 6m 이상의 경계를 둬가지고 여기다가 조경을 해도 되고, 복리시설 있죠? 부대 복리시설, 도로를 만들어도 되고, 도로. 담장을 설치해도 되고, 그건 뭐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6m 이상 경계를 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1공구는 최초의 공구라 그러죠? 자, 최초의 공구. 2공구를 나머지 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최초의 공구는 이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까? 5년 이내. 그죠? 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돼요. 5년 이내. 그럼 만약에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5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 있죠? 600이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공을 해라 이거죠. 근데 5년 이내 착공을 못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할 수 있다. 가능입니다. 가능. 취소할 수 있다죠? 의무가 아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가능이라 그럽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나머지 공구는 요 착공 신고, 5년 이내 착공할 때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공구를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 2년 이내 하게 되십니다. 그는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최초의 공구를 5년 안에 착공을 했는데 그 착공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미 요까지는 다 한 거잖아요. 했는데 이거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죠. 이해됩니까? 이미 이거를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걸 2년 이내 안 했다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5년 이내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최초를 5년 안에 안 했죠. 그러면 전체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5년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공구는 요 착공의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만 하면 돼요. 근데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언제, 어떻게든 간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거니까, 예, 이거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공구.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적어 놓습니다. 수립권자만 적어 놓으세요. 리모델링을 기본 계획입니다.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수립권자라고 하죠. 예,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적어 놓으세요.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이제 볼 때에 이 앞으로 대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이 될 때 대도시냐면은 50만 명 이상입니다. 50만 명 이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따로. 그냥 시장이 아니고 대도시 시장이다. 따로 부릅니다. 우리는. 50만 명이 넘을 때. 우리가 평택이나 수원은 다 50만 명 넘었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요. 대도시 시장. 그래서 우리 시험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수립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만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수, 구청장, 그죠? 일반 시장. 이런 사람들은 수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 특별시장. 여기 또 명단에 없는 사람 누구죠? 도지사.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딱 세 사람입니다, 이거. 특광대라고 합니다. 특광대. 특광대. 세 사람. 특광대. 예, 특광대. 광대가 크다는 거지. 특광대. 요 세 사람만 한다는 거. 자, 한 장 넘겨 보시죠. 그럼 리모델링이 나오죠. 예, 리모델링은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에 하는 행위인데, 자, 대수선과 정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리모델링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거기 리모델링은 별표 3개 놓으세요. 별표 3개. 예. 시험에 안 놓은 적이 없어. 그러면 리모델링에, 자, 제일 중요한 건 리모델링을 할 때에,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하는 것도 리모델링이고, 일부 정축을 증가하여 축조하는 것도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대수선은 경과년수가 10년만 넘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만 넘어도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이고, 정축은 적어도 15년 이상입니다. 20년 미만이죠. 예. 자, 만약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데 왜 조례로 정했을 때는 시도조례. 정축은 15년 이상인데, 시도조례가 정한다는 거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15년은 넘어야 되죠? 정축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고. 왜 20년, 시도 조례가 20년을 만약에 못 넘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 정축은 15년 이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시도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조례가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20년을 넘지 못하냐 이거지. 20년을 왜, 우리나라는 왜 20년을 아니 30년 미만 할 수도 있고 40년 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20년 미만 했죠, 이거? 요거는 재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의 기한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에요. 재건축의 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서 20년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말하자면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지.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폐차 직전인데 조금 더 쓸만해요. 그럼 폐차 안 하고 뭐 엔진만 조금 보링하고 좀 더 쓰자는 거죠. 예?
예, 아직 10년 탔다 그러면 멀쩡하잖아. 그러면 조금 엔진만 보링 해가지고 좀 다 쓸 수 있죠. 요거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차가 막 퍼져가지고 더 이상 막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죠. 폐차해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0년 미만까지 시도 조례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정축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정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대수가 증가할 거냐,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 예,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증가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세대수 증가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세대수 증가 몇 프로? 거기 15% 초과 못하죠. 그럼 15% 이내라고 적어야 돼요. 이내. 초과 못하니까. 자, 주거 전용 면적의 증가는 세대당 얼마? 자, 세대당 30%죠? 각각 세대당에. 자, 30% 이내죠. 근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미만은? 85제곱미터 미만은 몇 프로까지? 40%까지 된다는 거죠. 40% 이내니까 40%까지 되겠지 뭐. 그죠? 40% 이내. 예. 그래서 세대수 증가는 15%까지가 되고요. 면적의 증가, 그게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의 증가는 30% 이내밖에 안 돼. 근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대수가 100세대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대수를 보면은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15%니까 몇 세대까지 되죠? 115가 되겠죠. 15%니까. 현재 100세대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00세대 같으면 어떻게 돼요? 230. 30세대가 세대수 증가됐죠.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뭐죠? 허가. 건축 허가 받아서 허가를 위한 허가 받아가 리모델링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규모가 30세대 증가되는 세대수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고, 이런 식으로 100세대가 115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만약에 면적이죠. 면적이 200인데 각 세대당 60이에요. 60인데 만약에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 60에 30%. 근데 85 미만이잖아요. 그럼 40%니까 여기다 40%를 하면은 0.4 하면은 0.4를 하면 얼마죠? 24제곱이 더 추가되죠. 그럼 84제곱으로 늘어날 수 있죠. 제 말은 85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40%까지 증가될 수 있죠. 40% 이내니까 40% 곱하기 하면 24제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죠. 앞에가 60하고 합해가지고 84까지 증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지.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내가 200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230 세대수도 230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230까지,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같으면 84제곱까지는 증가할 수가 있죠. 이거 이상은 안 됩니다. 정해져 있잖아. 그런 계산이 나오죠. 계산은 하기 쉽죠. 그 다음에 정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갈 건지 수직으로 갈 건지. 자, 그러면 정축의 방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수직 정축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직 정축형이라는 거는 요 위에다가 기존의 아파트 층수에다가 그만큼 올리는 거죠. 위로 증가하는 거죠. 요걸 수직 정축이라고 그래요. 그 수직 정축형은 기존의 층수가 14층까지 14개층 이하까지는 몇 개층밖에 안 되고 2개층이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15개층 이상이다. 층수가. 그럼 여기 몇 개층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규모가 3개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동네의 아파트 지금 기존 층수가 20층인데요. 20층인데 수직으로 가면 3층밖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3개층밖에 안 돼요.
이야기했잖아. 15층 이상은 다 3계층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14계층 이하는 뭐죠? 2계층밖에 안 돼요. 수직정축형. 그리고 수직정축형은 반드시 뭐가 첨부가 돼야 되느냐? 거기 적어놨죠? 어디 갔어? 없나? 예, 있네요. 신축 당시에 무슨 도? 예. 신축 당시에 그 기존의 아파트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 이 건물의 구조도를 반드시 요거를 갖다가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 그 리모델링 신청을 할 때에 첨부해야 됩니다. 구조도. 그럼 칼로스 느끼 구조도 있죠, 저거? 구조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구조도에다가 갈로를 치든지 아니면은 빨간 걸로 갈로를 딱 치버렸어요. 빨간 걸 치고 형광펜으로다가 칠해도 돼요. 그 구조도를 조심해야 돼요. 구조도. 선언의 시험에 나옵니다. 구조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로 갑니다. 건설로 갑니다. 건설로. 제가 지울게다. 이거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법에서 사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대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의 주체라는 거는 시행자를 말합니다.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자. 사업 주체는 시공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를 말합니다. 시공은 건설회사, 시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행자죠, 시행자. 그럼 사업 주체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등록을 하는 거.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사업자. 하나는 아니 빚자. 비등록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비등록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크게 나누면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로 구분해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은 크게 나누면 다시 두 개입니다.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공공사업주체라는 거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저는 주공이라고 적겠습니다. 앞으로 주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됐거든요.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주택공사라고 해요, 그냥. 예, 저는 강의할 때 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죠, 지방공사.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건 LH공사. 서울 같으면 서울하우징, SH공사. 예, SH공사가 서울하우징, 서울도시개발공사이잖아요. 예. 근데 주택공사는 LH공사. LH가 주택공사고,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예, 서울하우징. 그래서 이 주택공사를 LH라고 하고, 지방공사를 SH공사보다 서울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은 여기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거,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는 법률명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공익법인. 공익. 예, 여기 이제 공익법인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있습니다. 운동연합회.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공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공익법인도 등록을 안 합니다. 공익법인도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같은 경우도 등록을 안 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거는 같이 하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니까는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공동사업주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토지 소유자, 또 하나는 주택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도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여기서 뺍니다. 왜?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리모델링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인데 아까처럼 100세대를 100세대 세대수 증가 없고요. 증가 안 하죠. 근데 면적은 얼마까지? 85까지 증가할 수가 있죠. 요런 거를 말합니다. 요런 거.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대수 증가 안 하는 거, 이런 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면적만 증가시키는 거 있죠. 요런 거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됩니다. 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리모델링 행위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은 적어도 뭔가 증가돼야 됩니다. 뭔가 증가돼야만이 사업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 행위만 하는 거는 여기 포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냐면은 이미 등록된 사람들하고 할 수 있죠. 등록사업자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조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등록사업자하고도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할 수가 있고, 한국주택공사하고도 할 수가 있고, 지방공사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등 좀 지주지. 등지주지입니다. 등지주지. 내가 힘이 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낭을 네가 좀 지어라. 네? 이 등에 좀 등지주지. 요거죠? 예, 등지주지.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사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조합은 이렇게 많아.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주지가 더 들어가. 지주지. 그 다음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입니다. 고용자라는 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죠. 그럼 이런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등록사업자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고. 근데 요 끝에 말 조심해야 돼요. 조합은 얘들하고 등지주지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로 끝나죠. 제일 끝에가.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근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제일 끝에 말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고 끝내야 되고, 밑에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요거는 하여야 한다. 포인트가 이거라고, 포인트가.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에 딱 가면은 요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안 하는 거 딱 봐야 됩니다. 아, 요거가 장난하구나?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요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거 서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딱 잡아내 주셔야 돼요. 예. 선생님 그런 게 시험 나옵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렇게 뭐 말로서 하는 거니까 말장난이잖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업자 다시 갑니다.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일단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돼야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등록 요건을 구비됩니다. 그럼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요건이 뭐냐면은 자본금이 일단 있어야 돼요. 자본금.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요건은 누가 사야 돼요?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가 사. 등록 요건을 누가 사야 돼? 자기가 사야 돼. 자기가 사야 돼요. 자기가 사.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나누는데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부터 하겠습니다. 법인. 예.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법인입니다. 얼마죠?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본금을 자산평가액으로 따집니다. 법인은 출자금으로 따지고 개인은 이 자산평가액으로 따집니다. 출자금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출자금이 3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법인은, 개인은 출자금이 없어도 돼요. 자산평가액이 만약에 얼마냐? 6억 원 이상이다. 그럼 되는 거죠. 6억 원 이상. 그럼 기술 인력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이게 사업 자체가 대지를 조성할 건지, 또 뭐요? 주택을 건설할 건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토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토목하고 관련되는 기술인, 토목하고 관련되는 기술인 1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건축 관련하는 기술인을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뭐 22제곱까지 뭐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삭제가 돼 갖고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면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격 사유라는 게 이제 거기 나오죠. 미성년자 안 되고 뭐죠? 피성년 후기인, 피한년 후기인이 안 되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안 되고,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검거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안 되고, 또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검거 이상 형의 그 집행 유예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안 되고, 그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등록이 말소돼가지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안 되죠. 그런 쪽으로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등록 요건이죠. 자본금 보셨죠? 예,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기술인은, 건축은, 주택이라는 게 이겁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 관련이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만 한다. 그럴 수도 있죠. 땅만 조성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토목 관련 기술인 1명 이상을 확보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다 그랬고요. 그 밑에 필수적인 등록 말소와 그 임의적인 등록 말소 중에서 자, 등록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등록 사업자가 되려면은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국토장관한테 가죠. 그러면 장관이 누구한테 위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위임, 위탁. 여기까지 공부 안 하셨죠? 장관이 위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위임 받는 기관을 수탁 등록 기관이라 그래요. 수탁 등록 기관. 그럼 수탁 등록 기관이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주공도 할 수 있고, 한국주택공사 있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도 수탁 등록 기관이 될 수가 있고, 국토연구원하고요. 평촌에 가면 국토연구원이 있습니다. 평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는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옛날에 한국감정원. 예, 요즘은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원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한국부동산원. 예,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시킵니다. 장관이 위탁을 시키면은 수탁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장관한테 가는데 만약에 장관이 위탁을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탁 등록기관한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예. 위탁이 시킬 때는 수탁 등록기관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어.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까?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장관이 등록증을 교부하겠죠. 그랬을 때 등록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을 했는데 내가 거짓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죠. 등록했긴 했는데 속여가지고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내가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어. 사업을 네가 좀 해라.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빌려줬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등록이. 반드시 등록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의나 과실로 어쩌고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임의적인 말소이기 때문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는데 등록 말소 또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예.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줄 때는 반드시 등록되고 취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예. 그게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등록 반드시 등록이 말소 그래요. 말소.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말소하고 취소는 약간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예, 말소로 하겠습니다. 말소. 등록 말소. 등록이 말소되면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몇 년 쉬어야 돼요? 2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소가 돼버리면 2년 안에는 뭐 못한다고? 재등록 못하죠? 예, 재등록은 못합니다. 예, 왜? 결격 사유라 했잖아요. 결격 사유. 2년 동안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한번 말소가 돼버리면요. 2년 동안은 좀 못하고 있다가 좀 잠시 쉬다가 2년 있다가 다시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비등록 사업주체 아까 했죠. 예, 공공사업주체와 공동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사업시행 요건 일단 넘어가요. 몰라도 돼요. 자, 시공. 예, 등록사업자 시공인데 18페이지 보세요. 시공의 요건을 보니까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건축 분야와 토목기술 분야 각각 3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의 실적이 100호나 100세대 이상이죠. 요거는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등록사업자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어요. 시행자.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요건, 시공 요건을 구비를 하게 되면요. 시공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이제 시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이면서 시행자가 되면서 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 있어야 되냐면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건축이나 토목 합해가지고 3명 이상. 이럴 때는 건축, 토목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최근 5년간의 실적은 100호나 100세대 이상이죠. 그런데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5개층 이하인데 다만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실적이 있으면 6개층까지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공 요건을 구비를 해도 원칙은 몇 개층밖에 못 지어요. 이렇게 시공자가 된다 하더라도 원칙은 5개층밖에 못 짓습니다. 거기 해놨죠, 그죠? 원칙은 5개층 이하밖에 안 못해요. 예. 자, 원칙은 5개층 이하다. 뭘 고쳐도 시공 요건을 구비를 해도 원칙은 5개층 이하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옛날에 이 사람이 그 시행자가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실적을 따진다는 거예요. 실적. 최근 몇 년간? 최근 3년간에 몇 세대죠? 300세대 건설할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옛날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등록이 돼갖고 다 건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건설했어. 건설한 실적이 다 있는 거야.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몇 개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6개층도 가능하다. 6개층 이상도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5개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뭐를 보겠다? 실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적이 5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몇 개층까지도 되고 6개층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다 갈로를 탁 치버리세요. 최근 3년간에 몇 세대라 해야 돼요? 최근 3년간에 3에다가 갈로를 치고 300세대에다가 갈로를 치버렸어요. 300세대. 세상 천지에 요게 갈로선 이렇게 주관식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주관식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숙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시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를 하더라도 5개층밖에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층 이상을 건설하려면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실적이 뭐냐 했더니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실적이 있으면은 6개층 이상도 건설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그 앞부분까지 다 정리됐는데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이제 이렇게 큰 줄거리 보세요. 자,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 그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록 요건. 자기가 사야 되죠? 자기 사.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자기가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있다? 공공사업주체와 공동사업주체가 있다. 그죠? 그 다 등록할 필요가 없죠? 예. 왜 등록사업자가 다 약관 감초처럼 다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가 뭐를 갖추면은, 시공요건을 갖추면은 뭐까지도, 시공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시공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5개층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적이 있으면 6개층도 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주택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시험에 주택조합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겠죠. 예, 저는 주택조합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셔야 돼. 필기는 필기는 없지만은요, 뭐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나중에 강의 들으실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자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택조합이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분해드리면은, 먼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봅니까? 예, 조합원의 수입니다, 수.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지역이든 직장이든 조합이든 리모델링을 하든 조합원의 수는 몇 명이 넘어야 돼요? 20명 이상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요. 일단 20명은 다 넘어야 돼요. 한번 적어 봅니다. 20명 이상. 얘도 20명 이상이 다 돼야 돼. 근데 다 원칙이 있지만은요, 리모델링만 예외적으로 뭐도 가능하다고, 20명 미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다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20명이 안 돼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과 직장은 다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뭐죠? 주택 건설 예정. 주택 건설 예정 수의 몇 프로? 50%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만약에 1000세대를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죠. 1000세대를 아파트를 지으면은 지역이나 직장은 적어도 몇 세대의 조합은 있어야 된다고? 500세대, 500명 이상의 조합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20명만 이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초창기는 이걸 조건을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조합원이 20명만 있으면 나머지 980명을 갖다가 일반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였어, 그때는. 뭐든지 법이 어수선할 때 그때 돈 벌어야 돼요. 이제 와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또 아파트 살려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보면은 제가 용산에서 20년 이상 아파트 저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인중개사를 부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부동산 공법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중개사 원래 선생이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근데 그 전에 물론 주택관리사 강의를 했지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꼭다리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시장 다 끝났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죠. 예, 상투 잡는다 그러지? 제일 끝에. 주식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걸 막 잡겠다고 해봐야 손해 엄청 보죠. 주식도. 저도 주식도 외국, 미장도 해보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도 해보는데, 미장 많이 하잖아, 미장. 예,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미장이든 국내 주식이든요, 똑 손해보는 사람은 있어. 예, 남 따라 하는 거. 남 따라 무조건 손해봐요. 공부도 안 하고. 예. 주택,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택 건설 예정수에 옛날에는 이거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 이상입니다. 적어도 절반은 조합은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이렇게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뭐다?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격을 보시면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돼? 6개월이죠? 6개월인데 어느 지역에서? 그 단위가 뭐라고? 단위가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 지역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그럼 요때 시도니까 요때 시는 앞으로 잘 보세요. 요때 시는 삼특위 광역시가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제가. 서리특, 삼특, 서리특. 삼특이 들어가요. 삼특이 뭐냐면은 특별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의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시, 특별자치시, 특별히 3개 있죠? 그걸 갖다 삼특이라 그래요. 저는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광역시. 예? 그러면 시도라는 거는 삼특위 광도에서 도지역입니다. 적어도 뭐 군 빼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가 삼특 광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 사업계획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당시로 해서 투기과열지구는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은 단위가 삼특위 광, 시군입니다. 시군 지역에서 이렇게 동일한 직장 안에 근로자. 요때 3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시군 지역입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훨씬 단위가 좁죠. 군 단위까지 가잖아. 시군 단위까지. 이거는 시군까지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서울시라도 주택조합을 만들 때 뭐 조합원이 어디 강서구에 있든 강동구에 있든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단위가 특별시 단위란 말이야. 뭐 구청 단위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광역시면 광역시, 시는 시, 군,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직장 내 근로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조합원의 자격이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 있잖아요. 복리시설은 이제 분양, 단지 상가 안에 있는, 단지 상가 안에 부동산도 있고 많이 있죠. 세탁소도 있고. 그런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죠. 또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 동일 건물,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에 동일 건축물인 경우는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됩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다 소유자가 돼야 돼요, 소유자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잖아. 여기가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이거만 리모델링하고 이거 안 할 거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럼 이 백화점의 소유자도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야 되잖아. 리모델링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리모델링하고 백화점은 안 할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해야죠. 그럴 때는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동일 건축물, 주상복합 건물이죠.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상가, 이런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됩니다. 자, 아무튼 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소유자가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럼 임차인은 자격이 있어요? 임차인?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거 두 개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오늘 전부 다 목 쉬겠는데, 이거? 이게 지금 오늘부터 지금 밸런스 잘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할 게 많은데. 이거 있잖아요. 조합원의 자격에서 이거 말고 또 플러스 되는 알파가 있습니다. 뭐죠? 무주택 근로, 무주택 세대죠. 무주택 세대주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렇죠,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자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입니다. 또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되고요.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해도 자격은 줘요. 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조합원의 자격을 봤더니, 조금 까다롭죠. 지역과 직장 잘 보세요. 지역과 직장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일단 6개월 이상 거주돼야 되고, 지역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주택이 없거나, 한 채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직장은 특광시군에서 동일한 직장 안에 근로자인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85 되는데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은 간단하잖아. 공동택을 갖고 있으면 되고, 또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 소유자. 이때 이 복리시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양받은 걸 말합니다. 분양받은 거. 분양받은 거 있죠? 단지 상가 안에 가보면은 중개사 사무실도 있고, 거기 약국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상가에 있는 걸 말하죠. 예. 그걸 말하는 단지 상가 복리스를 말합니다. 예. 자, 다 소유자다. 예. 이게 자격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격, 요 자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주택의 조합원의 수하고 자격. 바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